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독수리 탐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군 전선에서의 최신 작전과 전체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쟁 3년, 러시아의 비싼 실수.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이는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몇 일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는 대신 푸틴의 침공은 100만 명이 넘는 생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손실, 그리고 러시아의 세계적인 명성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했습니다. 전쟁은 또한 깊은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제재를 받으며 인플레이션과 외국인 투자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한때 두려워했던 러시아 군대는 물류 실패, 구식 전략, 내부 부패로 드러나면서 동맹국들과 적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푸틴에게 더욱 굴욕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수백 킬로미터를 점령했으며 그중 일부는 지난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 시도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첨단 무기와 뛰어난 전술적 조정으로 러시아군을 교란시키며 반복적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사기 저하, 보급 부족, 열악한 지도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실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작전, 러시아의 재앙.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결정적인 노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빠르게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재앙적인 군사 작전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5억 3천 명 이상의 군인과 탱크, 포병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이 작전은 인력과 장비 모두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러시아군은 물류 문제, 협조 부족, 그리고 예상보다 치열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 정밀 포병, 그리고 강화된 방어 위치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냈고 이 작전에서만 8,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잘 계획된 방역을 수행하여 러시아의 보급선에 혼란을 일으키고 전략적인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탄약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겪으며 이는 공격 지속 능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탈영과 항복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의미 있는 영토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군의 군사적 효율성이 감소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이 강화된 명백한 예가 되었으며 이는 푸틴의 전쟁 목표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우위와 반격. 우크라이나는 일련의 잘 조정된 방역을 시작하여 러시아군을 불시에 공격했습니다. 서방 무기와 기술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핵심은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드론 정찰, 정밀 포병, 그리고 기동 방어 전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헤이마르스와 장거리 포병과 같은 첨단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적의 진지 뒤쪽 깊숙이 있는 탄약고와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장 인식과 서방 동맹국들과의 정도의 정보 공유는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작전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소형 기동부대는 기습 전술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호송대를 매복 공격하고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역은 또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 군 사이에서 사기 저하, 탈영, 그리고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 성공은 현대 전쟁이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수한 전술, 정보, 그리고 기술적 우위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교훈, 핀란드 겨울 전쟁과의 유사성.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저항은 1939년 소련에 대한 핀란드의 방어와 유사합니다. 스탈린은 푸틴처럼 작은, 잘 준비된 상대를 과소평가하며 핀란드가 쉽게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게릴라 전술과 혹독한 겨울 조건을 활용하고 소련군을 매복 공격함으로써 소련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비슷하게 우크라이나는 정밀 타격, 드론, 기동 방어 전략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진격을 약화시켰습니다. 겨울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단순한 숫자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실패는 큰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는 푸틴의 잘못된 계산과도 유사합니다. 푸틴의 계산 실수는 러시아에 심각한 후퇴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전쟁 모두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었으며 핀란드는 독립을 지켰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며 나토와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결연한 작은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전쟁이 길어지고 전략적인 실수가 일어납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탈린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적응력, 결단력, 그리고 전술적 혁신이 가장 강력한 군대도 물리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하기. 1940년 핀란드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스탈린에게 매우 비싸게 만들어 그가 협상할 수밖에 없게 했고, 이를 통해 영토 양보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주권을 지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동일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군사적 회복력과 전략적 반격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고갈시키고 모스크바를 키우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 합니다.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평화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키이우는 중요한 지역인 쿠르스크를 지키며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러시아가 잠재적 정세에 대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통제하는 능력은 모스크바의 물류 능력을 방해하고 러시아의 방어선을 약화시키며 전쟁의 심리적 균형을 바꾸어 러시아군이 무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키이우의 목표와 충돌하는 평화 계획을 제시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토적 성과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논의에서 교환하거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을 제공합니다. 또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포함한 지속적인 서방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쿠르스크 공세, 게임 체인저.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러시아군을 불시에 공격했습니다. 약 10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탱크와 장갑차의 지원을 받아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방어를 방해하고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빠르게 러시아군을 압도하며 마을, 주요 검문소를 점령하고 보급선에 혼란을 일으켜 러시아 병사들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세는 우크라이나의 작전 정확성을 보여주었으며 기동성, 정보력, 서방에서 공급받은 무기를 활용하여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드론 정찰은 러시아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방어선을 마비시켰습니다. 공격의 속도와 효과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러시아 부대가 혼란 속에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거둔 성공은 러시아의 지역 지배에 도전했으며 보급선에 혼란을 일으키고 물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심지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더 깊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쿠르스크 공세는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미래의 군사 전략과 협상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과 북한군의 배치.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러시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배치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푸틴의 북한 고위 방문 중 체결된 동맹으로 북한은 군사기술과 자원을 대가로 군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은 언어 장벽, 훈련 부족, 영양 실조로 인한 신체적 약점 등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배치는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를 부각시키며 러시아는 군사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점점 더 외국 용병, 죄수 모집, 이제는 북한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은 겉보기에는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병사들이 전투 경험과 현대적인 장비가 부족하여 고강도 전투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 간의 물류 조정은 전술, 지휘 체계, 통신 문제 등에서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부대들이 러시아 작전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사용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제재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증원군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저 전쟁 전략의 또 다른 부담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쿠르스크 전장 소모전. 쿠르스크는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선 중 하나가 되었으며 러시아의 징역은 느리고 대가가 큽니다. 그들은 코코보 남쪽 지역을 정리하고 시내 중심 일부를 점령하며 코코보 저수지 위에 중요한 다리를 차지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전투는 소모전으로 변했으며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뚫기 위해 정면 공격을 사용했지만 이는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부대는 탄약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어 전투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어진지, 정밀포병,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보급선과 지휘소를 타격하여 러시아의 증원을 약화시켰습니다. 저격수와 특수부대도 러시아군의 심리적인 부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높은 사상자 수와 진척 부족은 러시아 내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블로거들과 민족주의 그룹들은 크렘린을 비판했으며 러시아 병사들은 열악한 지도력과 불분명한 목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쿠르스크는 러시아군의 쇠퇴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방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실수의 반복과 우크라이나의 방어의 달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술을 예상하고 쿠르스크를 강력한 방어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우크라이나는 여러 겹이 방어진지, 참호, 지뢰밭, 그리고 강화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드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시기적절한 방역을 실행하여 보급선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심층 방어였으며 이는 서로 연결된 방어 위치로 러시아의 징역을 지연시켰습니다. 하나의 방어선이 뚫리면 우크라이나는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여 소모전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매 인치마다 싸워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도로 기동성이 뛰어난 우크라이나 부대는 기습 전술을 실행하여 적의 진지 뒤쪽 깊숙이 침투하고 러시아군을 취약한 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지만 북한군을 포함한 훈련이 부족한 증원병들로 인해 현대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의 징집과 지도력 문제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탈영과 사기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반복적인 실패와 증가하는 손실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방어는 쿠르스크를 러시아의 빠른 승리가 아닌 장기 소모전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절박함과 전쟁의 미래. 푸틴은 잘못된 전략을 고수하며 압도적인 힘과 훈련되지 않으신 병력, 북한군과 징집병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러시아군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쿠르스크에서는 소모전과 실패한 공세로 러시아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의 영토 확보에 대한 집착은 러시아군과 글로벌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중국과 이란 같은 동맹국들은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제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는 침체되고 이는 대중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꺾지 못한 것은 스탈린의 겨울 전쟁을 떠올리게 하며 러시아는 굴욕과 군사적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는 협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끈기와 전략이 가장 강력한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는 이미 글로벌 정치, 군사 전략,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인식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